조선시대 안주인 안여자는 왜 점을 치며 살았을까요? 안주인 안여자 안사람 안여자는 지금 안여자이다. 안쪽은 음양에 좋아해서 음은 안쪽이고 양은 바깥쪽이다. 결혼한 양이 부르는 칭호가 안사람 안주인 안여자라고 한다. 안사람 안주인 안여자는 집 안쪽의 여왕이다. 여왕은 가족의 안정, 미래를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점 치는 것 뿐이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안주인은 왜 그 점을 봤을까요? 사실상 자신의 그 가족들의 개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또 가족의 어떤 일련의 신수, 일련의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일년 한 해에 대한 예측은 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가족의 안주인인 안사람은 매우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안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도 없고 어떤 시스템도 없는 가운데 여자가 어떠한 남자가 갖고 있는 어떤 학문적 데이터 정보도 아니고 어떻게라도 카메라를 잡기 위해서 점을 칩니다. 그 점이 바로 뭐죠? 유일무이하게 집안에서 살고 있는 그 여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가족에 대한 정보죠. 그게 사실이 맞든 안 맞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맞진 않으면 중요하지 않지만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1년 한 해 동안 그 어떠한 그 결과에 대해서 점 치신 분이 알려준 결과에 대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물가에 가지 마라. 산에 가지 마라. 라는 그런 게 있고요. 삼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재든 또 물가에 가지 마라든 이런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각자에 대한 걱정은 누가 하고 있냐면 우리 안주인, 안여자, 안사람, 안여자란 말 있잖아요. 그런 안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조선시대는 그 음이 가족을 지탱하는 근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조선시대든 어떤 우리가 6.25 이후든 간에 그 가정에서의 어떤 주인 역할은 그 험한 그 남편의 혹시나 술 먹고 깽판 부리는 일도 있었죠. 그런 여러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여자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오는 그 가족의 그 역할은 그 여자들이었죠. 지금 우리가 상상한 여자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여자들은 모두가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서는 사서 먹을 게 하나도 없죠. 다 수공업입니다. 옷, 길쌈해야죠. 옷감, 그 다음에 밥 불러 떼야죠. 쌀, 쪄야 빻아야죠. 뭐 하나 다 논논한 게 없습니다. 불을 떼야 되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의 밥을 하고 또 밭에 가서 여름철은 더우니까 일찍 하고 또 들어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 점심을 해줘.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농업이 주였기 때문에 그 직장이라는 노동을 하는 곳은 동작하는 곳은 밭이었지만 논밭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쉬는 곳은 다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자는 끊임없이 가족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조선시대 때 유교, 가족주의 유교에 있을 때, 남자들이 양반가의 남자들이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남자들은 어쨌든 바깥쪽이잖아요. 과거 급제한 사람 관청에서 일을 했고요. 또 어찌됐든 이제 집 밖에서 어쨌든 남자들의 공간이니까. 그게 생산적이든 생산적이지 않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마을 해관도 그런 것도 없었죠. 마을 이렇게 일정한 입구 같은데 서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자는 일단 농사 짓는 것이고, 농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땔감하고, 지게질하는 거. 남자는 어쨌든 지게질하는 거고요. 여자는 길쌈이죠.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는 남자는 지게질, 평범한 사람은. 지게로 운반하는 거잖아요. 여자는 어쨌든 운반력이 약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마차도 있었고, 뭣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게가 매우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산으로 많이 이렇게 쌓인 것이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를 했을 때 지게에 짐을 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남자가 맡았고, 여자는 집 안에서 불을 떼고 밥을 하고, 또 가족들의 옷감, 길쌈 이렇게 했죠.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조선시대 안주인 안여자는 왜 점을 치며 살았을까? 안주인 안여자, 안사람 안여자는 지금 안여자이다. 안쪽은 음양에 좋아해서 음은 안쪽이고 양은 바깥쪽이다. 결혼한 양이 부르는稱호가 안사람 안주인 안여자이다. 안사람 안주인 안여자는 집 안쪽의 여왕이다. 여왕은 가정의 안정, 미래를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점치는 것이다. 왜 여자들은 점을 봤을까요? 여자들은 그런 거죠. 여자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죠.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더 한 것은 점을 보죠. 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을 위해서. 알고 싶은 거죠. 도대체 우리 가족은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싶어요. 왜 알고 싶을까?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안쪽에서 여자는 가족을 위한 어떤 사랑 단어 아니, 그리고 따뜻함. 어찌됐든 여자 음의 주인으로서 음자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는 자식들, 손자들, 대가족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공간에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시삼촌, 고모, 그 다음에 조카, 어떤 가정의 네트워크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조선시대는 관계적인 사회였잖아요. 대가족, 혹은 어떤 가족 관계의 사회.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모든 가족이 활동할 수 있는데 손은 전부 다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다 하는 거죠. 음식, 의식주, 옷, 왜 옷이 제일 먼저일까요? 추우니까 옷이죠. 그 다음에 먹는 음식, 주는 어쨌든 집을 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식을 안주인이 담당했죠. 그만큼의 그런 일을 하면서 안주인을 역할한 안여자들은, 안사람은 초월한 거죠. 어마어마한 가족 전체를 두 사람이 책임졌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면 시집살이 했다 해가지고 튀어나가고 그랬을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 열심히 시어머니의 처음에 시집 가서 시어머니로부터 가족의 교육 받았고, 시어머니로 조금은 힘들었겠지만 딸에서 며느리로 변화하는 독특한 시집살이를 통해서 이제 강한 어떤 여자로 성장하는 거죠. 엄마로, 여자로. 왜냐하면 엄마와 여자가 그 전체 대가족을 중심에서 생산자였죠. 생산자. 그런데 생산이라는 것은, 가족에서 생산하는 것은 먹는 밥, 음식을 생산하잖아요. 음식을 만들지만. 이게 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림. 우리는 그렇잖아요. 살림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림 살다는 거, 살이. 그리고 농사 짓는 것은 뭐죠?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일하는 것과 살림살이하는 것 개념이 거의 비슷하죠. 지금 살림살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잖아요. 왜? 가정이 없으니까. 지금 가족주의가 자본주의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여자는 남자는 전부 밖으로 가버리잖아요. 밖에서 밥도 먹고 오고. 옷은 돈으로 다 사면 되니까 있으면 모든 물건은. 그렇지만 그 조선시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었죠. 다 집에서 손으로 이렇게 했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조선시대 안주인 안여자가 왜 점을 쳤을까요? 자, 정보죠, 정보. 자, 남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죠. 여자들은 다 가족에 대한 가족 구성에는 다 정보를 다 쐬고 있죠. 생년월일, 그리고 삼재에 관한 거, 그리고 도대체 올해는 내 가족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 점을 통해서 그게 맞든 안 맞든 관계없어요.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가족을 지키지도 안주인은 여왕자리는 그렇게 지켜갔던 거죠. 여왕은 가족 전체를 사랑했고 가족 전체를 품어줬고 가족 전체를 정으로 똘똘 뭉치게 했죠. 그 돈이 많고 부자가 아니고 농사 지어서 가족이 먹고 살았던 거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안주인 안여자는 왜 점을 치며 살았을까? 조선 점집이 호황을 누렸죠. 주역이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점집은 있잖아요. 우리는 고등 종교인 불교, 기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집은 살아있어요. 그만큼 점집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수요가 있는 거죠. 점을 보는 수요는 여자들이에요. 왜 여자들이 점을 받냐 하면 역시나 여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계는 컴퓨터도 아니고 병원 이런 게 아니야. 아직도 여자는 불교에서 그 사월초파일 하는 어떤 부적이라든지 또 뭐죠 부적의 삼재 부적 뭐 이런 게 다 있듯이 그런 것도 있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자는 가족 개개인을 응원한 거죠. 부족적으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끊임없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정화를 뜨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여자는 어디에 연결되냐면 우롭게 산 조상들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가 그 며느리에게 연결된 것. 그 며느리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조상의 어떤 덕이 펴져나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조선시대든 현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연결고리 역할, 중심축에 어떠한 그 공간, 어떤 가정이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여왕자리가 잘 지켜줘서 잘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급격한 사회 변동을 통해서 막 돈 벌고 막 공부하면서 전부 다 어떠한 그런 걸 했죠. 조선시대가 바보가 아니에요. 유교국가 최고 국가였는데도 조선시대는 여자를 글을 안 가르쳤어요. 남자는 서당이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양반가 교수도 글을 안 가르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대에 가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리하고 이런 걸 담당했죠. 그만큼 여자는 스스로 그 험한 그 여자 일생 중에서 터득하는 거죠. 득도하는 거죠. 그 여자로서 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빵 터진 거죠.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부담과 힘든 일도 기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여자가 터득에 득도한 그런 쪽의 가족들은 그 여자가 모든 즐거움과 사랑과 정의 에너지를 다 전달했죠. 그래서 산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든 뭐든 간에 생산량은 똑같아요. 농사 짓고 그렇게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족은 잘 살았어요. 그 가족은
여자가 현모양처 개념을 실천해서 현명한 엄마 양처가 있잖아요. 양처. 남자의 좋은 처. 근데 우리는 그 양처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현 사회는 그렇죠. 남녀 평등인데 무슨 양처고 지랄을 그렇게 하겠죠. 가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 국가의 대통령이 있듯이 가장에는 가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장은 뭐죠? 남녀 평등 개념과 다른 거예요.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녀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남자를 약화시키고 남자를 무시하고 여자랑 똑같하게 해서 그렇게 한 통에 지금 현재 가족이 다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남자는 하늘이잖아요. 여자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이건 변하지 않아. 자연의 이치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뭐죠? 에너지죠. 덕, 뭔가의 복, 이런 것은 어디로 오냐면 남자를 통해서 오는 게 여자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을 통해서 오죠. 그러니까 그 양처는 남편인 가장을 잘 도와서 가장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남편이 죽지 않고 잘 살아줘. 장수에서 가족 전체를 함께 재밌게 사는 거죠. 일상은 우주 질서는 그냥 막 남녀 평등 욕심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닭을 보세요. 수탉과 암탉이 같습니까? 어떻게 암컷 수컷이 같냐고요. 근데 같다고 주장하고 욕심이죠. 암컷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암컷의 욕심을 통해서 발생한 현상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정에 문제 생겼잖아요. 이혼율이 어마어마하고 자살률 어마어마한 건 어떤 영역입니까? 직접 영역이 아니고요. 인간의 관계적, 인간의 기본적인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존중해주고 하는 뭔가의 인간으로 사는 그 곳, 가정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건 누구 문제죠? 누구 문제입니까? 이건 누구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현재 우리는 주인이 없어요. 집에 안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안여자, 안사람, 안주인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내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째 남편이 우리 그 남편이 손이면 내자, 안사람, 안주인, 안주인은 뭐 존중이고 안여자, 안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싫죠. 왜냐하면 사실상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계적 일이 중요하거든요. 자,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하고 잘 살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시자가 들어간다 해서 막 돌라버리고 막 그걸 방송 때리고 막 다 여자끼리 뭉쳐가지고 완전 시대가 깡깡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이혼율이 막 늘어난 거죠. 왜? 여자가 남자랑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 엄마가 남자를 키운 게 한 30까지 키웠거든요. 여자는 살아봤자 맨 연애하면 좋게 재밌는 좋은 기분 살다가 딱 실제 들어가게 되면 성격 차이 막 낑이 나거든요. 성격 차이 난다고 다 이혼해버려요. 성격 차이로 다 이혼해버려요. 그건 안 되죠. 조선시대는 왜 힘든 가정이 유지가 됐냐면요. 결혼해서 시어머니랑 같이 해서 힘든 시어머니도 있지만 시어머니의 인간도 같은 여자니까 서로 한편이야. 군대 가서 민간인이 갑자기 군인 될 때 그냥 민간인이 그 군인을 하면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군인 훈련을.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좀 시어머니랑 우리 시댁에 대한 역사라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아들 이야기도 듣고 아들이 이렇게 잘못 좀 미안하다 하고 뭔가 아들 정보도 많이 캐치하면서 버퍼존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냥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자본주의다 보니까 집에서는 누구나 그냥 집에서 어떠한 기본적인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하고 밖에서 이랬으니까 집에서 편하게 하려는 그런 오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뀌어도
우주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주역에서 남녀 평등, 음양의 조화에서 음은 안쪽이고 양은 바깥쪽입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음은 안쪽이에요. 여자는 안쪽이고 남자는 바깥쪽이에요. 안쪽이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 바깥가 할 일이 있어요. 너무 지금 우리 사회가 미국보다 더해요. 우리는. 이건 엉망진창이라고요. 왜인지 아세요? 인구도 줄어들고 하면서 그냥 그 직장에 사람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남녀하고 뭐 전부 썰어다가 직장에 일만 하다 보니까 가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가정의 전통 싸그리 없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가정은 하숙집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돈 좀 번다 하고 밖에 나갔다 하지만 기껏 해야 60살이에요. 60살 후에 지금 살려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황혼이혼도 많고 젊어지려고 또 서로 60살에 집에 와서 밖에서 계속 일하다가 60살이 넘어서 정년에도 와다 보니까 안 되니까 또 황혼이혼이 생기잖아요. 맞지가 않으니까. 지금까지는 정년에 일터만 있다가 같이 모이니까 또 황혼이혼이 생겨요. 저는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걸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같이 부부끼리 살아야죠. 재밌게. 근데 우리는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가정이 없잖아요. 자본주의니까. 가족주의가 아니니까. 저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작년에 명예퇴직에서 돌았고 지금 와이프는 직장생활 하지만 이제 한번 저도 주말부부도 한 25년 했으니까요. 저는 와이프랑 잘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또 와이프는 다르거든, 생각이. 나이 차이 6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산 가치가 없어요. 잘 살아야죠, 부부는.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부부예요. 우리가 서로 첫 번 여자 만났어요. 평생 사는 거예요. 왜? 첫 번 여자는 하느님이 점지해준 영역.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만나게 한 약속된 여자라고. 남자도. 자, 우리가 똑같은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인데, 그렇지. 일본은 일군인이었잖아. 남자는 일군인. 일만 하다 왔어. 합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부부 사계가. 맞지가 않아. 갈등이 너무 많아. 그걸 다 황혼이혼 생기는 거예요. 왜 황혼을 이혼합니까? 황혼에 잘 살아야죠. 재밌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돈 벌 필요 없죠. 연금 다 나오니까. 서로 재밌게. 이제는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조선시대 안주인 안여자는 왜 점을 치며 살았을까? 조선시대 안여자는 가족의 여왕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 미래에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을 쳤습니다. 감사합니다.